경각과 함께하는 고전점성학,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금성과 화성의 대립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은 즐기고 꾸미고 쾌락을 느끼는 건데, 화성은 전쟁의 행성이라 라고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요거의 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은 우리가 비너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기호가 여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고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맞춰 나가는 사교가다. 쾌락을 추구하는데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온갖 즐거움을 찾아서 다니면서 다 함께 우리 다 같이 기쁘게 놀자, 이런 주의를 가지고 있다는 게 금성이죠. 나긋나긋해서 나태함을 부르기도 하지만 명랑하고 신나게 살고자 하는 금성, 그것은 그 금성 바람대로 사회에 기쁨을 주는 존재임엔 틀림이 없다 그랬어요. 게다가 단독으로 행동하지 않고 항상 주변을 생각하기 때문에 타인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식하는 성향도 강한 것이 금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에 반면에 화성은 전쟁의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성을 의미하기도 하는 기호죠. 그래서 태양처럼 능동적이고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하지만 타인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거침없이 움직이는 행동가다. 자기가 쟁취하고자 하는 것은 기필코 쟁취해내려고 하는 속성이 강한 것이 화성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소 무모할지 몰라도 자유롭게 달릴 수 있다면 화성의 에너지는 순조롭게 발휘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초점을 필요로 하고 그 목표가 분명하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 나아가는 화성이 지닌 강렬한 욕구는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쟁자와의 투쟁도 자연스럽게 갖게 되겠죠. 그렇죠? 경쟁자와의 투쟁도 수반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투쟁의 과정에서 때로는 무언가를 파괴할 수도 있지만 화성이 염두에 두는 것은 파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파괴 자체 또는 그 후의 결과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신의 욕구, 단순 무식하지만 순수한 에너지야말로 화성의 힘이다라는 거죠. 긍정적인 의미에서 나타나는 성향과 부정적인 의미에서 나타나는 성향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금성과 화성은 어떻게 대립을 하고 있는지, 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성과 화성은 어떤 하우스를 지배하고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성은 천칭 자리에 있으면서 반대편에 있는 양자리에 있는 화성과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대립하는 관계다 그랬어요. 또한 황소 자리에 있는 금성은 전갈 자리에 있는 화성과 대립하는 관계다. 그래서 금성은 비너스, 화성은 마르스. 이거는 여성의 기호이고 이거는 또 남성의 기호로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금성과 화성의 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은 조화를 중요시한다. 타인에게 잘 맞춘다. 싸움을 싫어한다. 아름답고 산뜻한 것을 좋아한다. 치장하는 걸 좋아한다. 외양에 많은 신경을 쓴다. 남의 질투심이 많다. 드러내고 공격하지는 않는다. 누가? 금성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화성은 마르스라고 얘기하는데 자기 독립심이 강하다는 것. 타인에게 맞추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행동하고 나아가려고 하는 속성이 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투쟁을 즐기기도 한다. 거칠고 투박한 것을 기피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나 장군이 외양에는 별 신경을 쓰지 않겠죠, 당연히. 그렇죠? 내가 거칠고 투박한 거, 그런 건 금성이나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인정할 땐 인정하는 성향도 있어요, 화성이. 그 다음에 정정당당한 승부를 좋아한다. 비겁하지 않아요, 화성. 비겁하지는 않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성과 화성을 보면은 화성은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는 투쟁을 꺼리지 않는 것이 화성이에요. 그렇지만 금성은 기쁨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변에 신경을 쓰는 거죠. 싸움을 피하려고 하고 평화를 이뤄나가려고 하는 것이 금성의 속성이다, 이런 얘기죠. 거친 싸움하는 자나 쾌락주의자나 욕망이 가득하다는 점은 비슷하죠. 쾌락을 즐기려는 금성이나 그 다음에 싸움을 즐겨하는 화성이나 다툼, 투쟁, 그 다음에 서로 언변을 싸우는 것, 서로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고 이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화성. 그래서 그런 건 다 비슷하죠. 그렇지만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금성은 조화롭게, 그렇죠? 평화를 주장하면서 기쁨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주변에 염두를 두지만, 화성은 자기의 욕망, 자기의 목표를 위해서는 투쟁도 불사하는 것이 화성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금성과 화성은 서로를 불편하게 여기지만 화성의 행동력과 금성의 주변에 대한 관심이 함께할 때 소위 열정이라는 것이 발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욕망이 없으면 인류가 발전할 수가 없고, 욕망이 없다면 자기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죠. 그렇죠? 물론 종교가들은 욕망은 사명을 낳는다라는 말이 성경에도 있지만은, 그래서 욕망이 없다면 인류가 발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성과 화성의 대립구조에서 나타나는 성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7개의 행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행성의 본질은 길성과 그 다음에 흉성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길성은 좋은 역할을 하는 행성이고 흉성은 나쁜 역할을 하는 행성이에요. 그럼 7개의 행성 중에서 어떤 것이 길성이 있고 어떤 것이 흉성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목성과 금성은 대표적인 길성이에요. 특히 목성은 대길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금성은 소길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목성과 금성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재물의 지표성이기도 해요. 태양도 길성이긴 하지만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길성, 그래서 좋은 의미에서는 남들을 보살피고 이끌려고 하는 길성이지만은 자기한테 너무 가깝게 다가오는 것, 즉 15도 이내로 가까이 다가올 경우에는 그 행성을 태워버려요. 매우 흉하게 작용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달은 차오르는 달과 저무는 달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차오르는 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초생달에서 상현달, 보름달로 가는 것을 우리는 차오르는 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저무는 달이라는 건 뭐냐면은 보름달에서 하현달 그리고 금음달로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지는 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차오르는 달과 또는 저무는 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달은 차오르는 경우와 그 다음에 저무는 경우에 따라서 어떤 행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길성이 되기도 하고 흉성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흉성은 대표적인 것은 뭐가 있느냐? 여기서 얘기하지 않은 토성 그리고 화성. 토성은 대흉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화성은 소흉성이라고 얘기합니다. 토성은 차가운 거고 화성은 전쟁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해서 행성의 본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12사인, 우리가 앞에서 쭉 공부를 했었지만 다시 12사인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